내일 닫지 말고 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이제 끌어다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본문에 그러면 디자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다운받으신 거 안에 보면 왁썸의 홈페이지 베이스가 있어요. 열어주시면 아까 만들었던 게 있는데 버리고 새로 할게요. 제가 이미 그리드가 있었는데 버릴게요. 잠겨있는 걸 풀어주시고 버려주세요. 왜 버리냐면 저게 높이를 제가 예전엔 28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1픽셀 줄였어요. 27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가이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리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가 붙여버릴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자, 지우셨습니까? 지우셨으면 자, 좀 전에 스타일 가이드에서 누구를 복사해 갈 거냐면 이 그리드를 복사해 가려고요. 요 그리드. 자, 그리드 그룹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드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Duplicate Group, Duplicate Group, Destination은 왁썸의 홈페이지 베이스 PSD를 지정하십니다. 하고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대신 얘가 가운데가 아니네. 캔버스 사이즈가 달랐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니군요. 통째로 가운데로 올 수 있나 정렬을 해볼까요? 오는군요. 밑에 백그라운드랑 같이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센터에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같이 선택하고 이동 툴 센터. 됐나요? 자, 세로로 되게 길게 해야 돼요. 이 레이아웃은 세로로 되게 긴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면 그리드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12컬럼에 얘를 선택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죠. 그리고 패턴도 다시 입혀야 됩니다. 패턴이 기존에 우리가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이 01번 레이어, 이 레이어는 이게 비트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지울 수 있습니다. 컨트롤 A 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고 선택 여역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A 했어요. 그리고 딜리트 누웠습니다. 레이어 1번 여기에 있던 패턴을 지우고 다시 지정하려고요. 자, 우리가 패턴을 지정하는 방법이 좀 전에 필로 해서는 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패턴 오버레이로 안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만든 패턴을 늘리고 줄일 일이 없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안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거기다 만들고 그대로 복사해서 썼으면 지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지정하죠. 에디트에 필에 가서 자, 빈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에디트의 필에 가서 패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왁솜의 27 라인을 선택 오케이 해서 모두 채워 주십니다. 됐죠? 자, 이제 저장할게요. 그리고 그리드는 선택이 되면 불편하니까 잠궈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잠궈 주셨으면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를 보면 위에 헤더,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리고 서비스 각 내용별로 그룹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부터 만들게요. 그룹은 위에서부터 헤더, 슬라이더, 컨텐트 부터 해서 그룹을 만들게요. 그룹 하나 둘 셋 넷 만들어 주시고 그룹의 이름 헤더 슬라이더 컨텐트 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는 이 사이트는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웹사이트에 딱 들어오면 지금 밑에 내용이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배너가
사용자가 어떤 높이를 쓰고 있든 간에 그 높이를 다 쓰는 컨셉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저 페이지의 위치 보세요. 페이지의 위치가 언제든 이 슬라이더의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다 채우는 컨셉입니다. 이런 사이트 많이 있죠. 자, 이거 하는 거, 여기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높이를 다 쓰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서 뭐가 어렵냐면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 이미지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오게 하는 게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얘가 저 산의 모양새를 보면 산이 언제나 지금 가운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열자마자 이 높이를 다 쓴다. 자, 이 높이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그게 참조니까 그거 똑같이 코딩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전체로 치면 전체는 1920에 1080입니다. 그러면 얘 높이는 1080을 쓰고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 끝에까지가 1080이지 얘 높이는 1080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을 거란 말이죠. 그죠? 왜냐면 위에 이 메뉴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높이 1080보다는 조금 작게 처리를 할 거고, 나중에 코딩할 때 걔를 보고 픽셀로 절대 지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화면에 모니터로 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1차에서 지금 코딩한 거의 가장 실수는 너비를 다 쓴다라고 해서 얘의 너비를 1920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1920보다 1픽셀이라도 크고 작은 모니터에서 보면 어떻게 하려고? 모든 전 국민이 다 1920의 모니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너비를 지정하면 안 돼요. 너비를 다 쓰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너비를 다 쓰는 걸 왜 너비를 지정합니까? 그죠? 네. 자, 얘 높이를 그래서 저는 몇으로 잡을 거냐면 대충 1024 정도로 잡을 거예요. 너비는 당연히 다 쓰고요. 뭐부터 만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사이트는 이 뒤에 슬라이드 위에 얘들이 올라와 있어요. 얘들이. 그럼 디자인을 할 때 지금 얘들이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화지에 흰색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흰색 쓰면 이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디자인할 거라고요? 요 슬라이더의 디자인부터 먼저 하고 그 위에 얘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드 부분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리핑을 걸어서 이미지가 가운데 오도록 해볼까 합니다. 자, 슬라이드 부분 그룹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아까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해서 해당 크기의 사각형,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고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1920에 1024 정도의 크기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있으라고 해주시고, 가운데 상단 1026 정도에 맞추면 딱 맞겠네요. 1026. 자, 가운데 상단 쪽에 저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원료본을 보면 이렇게 꼭대기에 상 같은 느낌의 그림이 있어요. 폴더에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소스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메인 슬라이드 01번 해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메인 슬라이드에 01번 이미지 끌어다가 오실게요. 엔터. 그래서 상단에 붙이시고 클리핑을 거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각형보다 이미지가 위에 있어야, 포토샵에서는 모양을 잡아주는 녀석이 밑에 있어야 클리핑이 걸리죠. 여기 얘와 얘 사이의 경계에서 키보드의 Alt를 눌러서 클리핑이 되게 해주세요. 레이어의 이름, 슬라이드의
BG라고 해주시고 메인 슬라이드 01번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클리핑을 화면과 같이 걸어 주시고, 자,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타이틀들 버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리드 다 제하고 보면 순수하게 지금 이렇게 밝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 위에 글씨 쓰면 당연히 안 보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컬러 오버레이로 여기 슬라이드 BG가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 오버레이로 검은색의 70%를 올릴게요. 슬라이드 BG에서 컬러 오버레이 FX에 가서 컬러 오버레이 검은색의 70% 검은색의 70% 해주세요. (50% 정도로 할게요. 50 70이 아니라 50 정도로 할게요. 자, 이게 슬라이드 BG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위에 뭐 만들면 메뉴 만들면 이제 잘 보이겠죠? 슬라이더는 잠깐 미리 한 거고, 헤더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메뉴와 로고와 메뉴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 가서 우리 지금 뭐 디자인 하려고 하냐면 얘들 디자인 하려고 해요. 자, 얘들이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냐면 로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 메뉴 옆에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내부와 여기 오른쪽에 장바구니와 검색이 있는 걸로 할 거예요. 나중에 코딩할 때도 저 순서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먼저 만들고 하겠어요. 그룹을 왼쪽에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내부가 있고 내부 안에 메뉴가 있고 메뉴 안에 저 오른쪽에 카트와 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트와 서치라고 해볼까 합니다. 그룹을 이렇게 하겠다고요. 자, 포토샵에 가서 헤더 안에 가서 그룹을 만들죠. 일단 두 개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로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있고 내부 안에 메뉴 있고 그룹 하나 더 만들어서 서치와 쇼핑 카트와 서치가 있죠. 카트와 서치 이렇게 순서는 메뉴가 먼저 나올 거니까 메뉴를 위로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헤더 안에 왼쪽에 로고, 오른쪽엔 내부 안에 메뉴 옆에 형제로 카트와 서치. 자, 로고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12개의 컬럼이 이렇게 있고 로고 어디에 있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위에서 한 줄 정도 떨구고 로고가 여기 한 줄 정도 떨구고 로고가 이렇게 있고 밑에 한 줄의 여백을 둘 거예요. 자, 로고 소스 폴더 안에서 가져올까요? Where is 로고? 네, 여기 있군요. 로고 png 가져올게요. 가져오시고 얘가 위에 한 줄 떨구고 있는 걸로 하시고 두 줄의 높이를 쓰도록 해주시고, 이게 흰색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의 색깔도 바뀌어요. 지금 얘와 얘가 색깔이 바뀌니까
컬러 오버레이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둘 다 똑같은 색깔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럼 얘 흰색으로 바꿀게요. 로고 가져오셨으면 얘 fx에 가서 컬러 오버레이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로고에 가서 컬러 오버레이 흰색. 그 옆에다가 로고 이름 쓰겠습니다. 막상이라고 타이틀을 넣을 거고요. 레일웨이 레귤러에 34픽셀에 흰색으로 할게요. 레일웨이 레귤러 34 흰색 하시고, 자, 지금 이 두 줄의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어야 돼요. 이 두 줄의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도록 선택력을 두 줄의 높이로 맞춰주고, 거기에서 이동 툴로 센터 맞춰주십니다. 됐습니까? 로고 옆에는 요 라인에 그냥 맞출게요. 완료본 좀 볼까요? 네, 똑같죠? 네, 맞춰주세요. 그리드 한 칸 옆에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로고라는 그룹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로고라는 그룹 안에 로고, 그 다음에 글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웹 디자이너들마다 디자인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코딩에 친화적으로 할 때, 아예 디자인을 할 때부터 그룹핑을 전체를 다 하고 거기 안에서 내용을 넣는 방식을 주로 선호를 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쫙 일단은 그룹 하나도 없이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룹을 다 정리해요. 얘는 로고, 얘는 헤더, 얘는 어디,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타일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어 줬고, 오른쪽에 메뉴를 만들까 합니다. 자, 메뉴들은 이것도 이제 작업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메뉴 보면 메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 사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30픽셀을 떨굴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30픽셀을 떨구려면 이 메뉴들이 하나의 텍스트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30픽셀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쪼개야 됩니다. 홈부터 해서 하나하나 모두 쪼개서 만들 거예요. 얘들의 메뉴가 이렇게 컨택 어스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피처스, 블로그, 프라이싱, 숏코드 이런 식으로 있고, 얘들 몬트, 세렛 14픽 라이트 14픽셀 흰색으로 할게요. 얘들의 간격이 몇입니까? 30픽셀의 간격이 있도록 할 거예요. 얘들 사이사이에 요 오른쪽에 간격이 있게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도 구분을 해 놓을 겁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은 우리가 아까 스타일 가이드에서 잡았던 어떤 컬러냐면 세컨더리의 컬러입니다. 세컨더리의 컬러가 아까 뭐였냐면, 세컨더리의 컬러가 요 녀석이었어요. 이 색깔을 확인을 해보면 네, 요 색깔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깔, 이 색깔로 하나 정도만, 그래서 누구한테 두 번째 About Us에다가 저를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타이핑해서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차피 만든 다음에 요 사이에 간격 떨궈주면 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으로 갈까요? 홈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안에 메뉴 그룹 안에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타입 툴로 하시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가 위에 한 줄을 떨궜고요. 그리고 얘가 이 로고가 두 줄의 높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마우스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이 지금 이 높이 안에서 요 높이 안에서 정확하게 타이틀이 센터에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지금 두 줄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뉴도 이 높이 안에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홈 입력을 해보면 얘가 뭐라고 했죠? 몬트의 14픽셀 이고, 이게 이 높이 안에서 요 54픽셀의 높이 안에서 선택력을 만들어서 54픽셀의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력을 만드시고 그 선택력 안에 얘가 센터에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일단은 그냥 여기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사해서 다 만듭니다. 홈을 복사해서 Alt Shift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Alt Shift 해서 일단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Shift 한 번, 두 번, 세 번 떨구면 되겠죠? 그러고 About Us 그 다음에 또 Alt Shift 해서 붙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떨구고 포트폴리오 또 Alt Shift 한 번, 두 번, 세 번 Features 절대로 하나에다가 모두 다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블로그 Alt Shift 한 번, 두 번, 세 번 Pricing 한 번, 두 번, 세 번 Short Codes Contact 이렇게 해서 메뉴들을 쭉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서 About Us만 마우스 올렸을 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서 About Us에만 색깔을 하이라이트의 컬러로 바꿔줍니다. About Us만 요 색깔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요 쇼핑 얘와 얘 서치가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 바꾸는 것도 구현을 했고 얘 부분 보면 자 저거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폰터썸 쓸 거예요. 폰터썸에 가서 저건 쇼핑백이라고 검색하면 될 거고 search라고 검색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폰터썸을 쓸 준비가 되어 있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미 설치는 했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폰터썸 사이트에 들어와 주십시오. 폰터썸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고 다운로드로 갈게요. 폰터썸에서 다운로드에서 우리가 지금 얘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디자인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웹용 코딩용이 아니라 데스크탑 디자인용으로 쓸 거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잘 쓰는 데스크탑에다가 인스톨 설치를 할 거니까 다운로드 해볼게요. Prefer 데스크탑 다운로드
이미 설치했을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다운로드하고 설치 좀 해볼게요. 앞 짚은 거에서 OTFS 폴더 안에 있는 3개의 폰트를 모두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경고가 나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해 주셨습니까? 자, 설치가 됐으면 키워드 백과 설치를 이용해서 폰터썸 사이트에 가서 백 그러면 쇼핑백의 모양이 얘들이 바뀌었네? 그러면 쇼핑도 있던가? 쇼핑 얘들의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우린 프리만 볼 거니까 프리만 보면 백의 모양이 요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쇼핑백 그냥 뭐 예스죠. 예,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쇼핑백 여기 우리는 지금 폰트를 복사할 거 글씨를 복사할 거니까 저 부분을 클릭해서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셨습니까? 디자인에 와서는 저거 흰색에 24픽셀로 지정하실게요. 와볼까요? 메뉴 접고 카트와 서치 안에서 타입 툴로 붙여넣기 하고 폰트를 폰트 awesome 해서 폰터썸 5 걔가 안되고 폰터썸 브랜드 브랜드도 안되고 폰터썸 옛날 거 자 지금 저 폰트가 폰터썸 5의 프리도 안 먹고 저 같은 경우에 폰터썸 5의 프리가 안돼 네 5의 프리 잠깐만 5의 프리 브랜드 한번 볼게요. 브랜드도 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 네 5가 안 됩니다. 폰터썸의 옛날 버전으로만 되고 있어요. 혹시 되셨습니까? 안 됐죠? 네 구형은 안 깔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폰터썸에 가볼게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폰터썸의 홈으로 가서 제일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기에 올드 버전으로 가봅니다. 올드 버전 제일 밑에 폰터썸의 제일 밑에 푸터의 올드 버전 47 버전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여기 get started 들어가면 노땡스 해서 4 버전을 고수하겠다라고 해주고 들어오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 커스터마이즈 하셨습니까? 다운로드 할게요. 그만 좀 물어봐. 노땡스 저스트 다운로드 그거 안에 폰츠라는 폴더 안에 앞에 웹폰트 그리고 앞에 A라고 써있는 거 2개의 폰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A라고 해서 이 데스크탑에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폰트를 설치를 해주시고 다시 포토샵으로 오시면 더블 클릭하고 요거 T 더블 클릭했고 이제 아까 폰트에 보시면 여기 아까 5와 프리 밑에 이렇게 블러블러 해서 폰터썸에 폰트가 있어요 없어요? 폰터썸이 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폰터썸의 9버전 얘를 지정을 하니까 쇼핑백이 버전 4의 쇼핑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24픽셀의 흰색 24픽셀의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위치는 그리드 보시고 여기
두 줄의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역을 만들고 센터에 있으라고 했고, 있나요? 얘가 어디에 있게끔 할 거냐면 우리 그리드 있거든요. 그리드 맨 오른쪽 그리드에 여기 이 그리드에 딱 맞출게요. 마지막 그리드의 왼쪽에 맞추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되 Alt Shift에서 그대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서치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버전 4로 한 김에 얘 코딩 할 때도 버전 4를 그냥 쓸 겁니다. 아이콘으로 가서 여기 아이콘으로 와서 서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서치 보도록 할게요. 버전 4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카피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여기에 버전 470에서는 뒤에 시트 슬래시까지 치십니다. 버전 4에서 보고 있어요. 뒤에 시트 슬래시까지 반드시 쳐야 돼요. 들어오실게요. 해당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470 버전에 뒤에 슬래시하고 시트 해서 이런 페이지에 와 주시고 여기에서 컨트롤 F에서 서치를 서치합니다. 서치를 서치해 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해당 페이지에서 search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내용 검색 컨트롤 F에서 컨트롤 F가 내용 검색이니까 내용 검색으로 키워드를 search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검색 결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에서 글씨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셨습니까? 포토샵에 가서 요걸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포토샵에 가서 지금 카피했던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나올 겁니다. 앞에 이미 폰트는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끝라인에 딱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메뉴 그룹을 선택을 하고 메뉴가 여기 한 컬럼을 떨구고 전체적으로 화면 좀 볼게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나 봅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그냥 떨구도록 할게요. 여기 컬럼에 한 컬럼 정도 떨구고 있도록 메뉴를 끌어와 주세요. 완료 본관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본에서는 공간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맞췄어요. 지금 얘를 그냥 내비게이션을 한 몸의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저는 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한 칸만 떨궈주는 걸로 해주십시오. 자, 헤더에 메뉴 줬으니까 이제 헤더는 접으세요. 헤더는 접어주시고 헷갈리니까 이제 슬라이더로 가겠습니다.